하루빨리 걷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으면 재활운동에 매진하는 거고요. 약간의 부작용이 생겨도 상관이 없으면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 하시면 됩니다.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안녕하세요, 키파인더입니다. 드디어 키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운동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키 수술은 다리를 늘려주는 수술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리의 뼈와 근육을 늘려주는 수술입니다. 뼈는 사이를 벌려놓으면 자동으로 회복이 돼요.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치료하죠? 철심을 박아서 뼈를 고정시키고 깁스를 해서 못 움직이게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 뼈가 재생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뼈는 저절로 재생이 됩니다. 근데 근육은 어떨까요? 만약 근육이 저절로 늘어나고 커진다면 우리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뼈는 가만히 두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데 근육은 환자가 직접 운동으로 늘려야만 해요. 그래서 키 수술은 환자가 해야 하는 게 많은 정말 능동적인 수술입니다. 키 수술을 받고 6개월간 그냥 누워있으면 키가 크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최소 6개월간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해야 근육이 늘어나서 부작용 없이 키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키 수술 후에 공부할 수 있냐, 재택근무할 수 있냐 이런 말이 좀 웃긴 말인 거예요. 키 수술 후에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 해야 하는 운동량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재활운동이라는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찌 보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걷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으면 재활운동에 매진하는 거고요. 약간의 부작용이 생겨도 상관이 없으면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활운동이라고 불리는 다리 근육 연장 운동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일단 딴 거보다 재미가 없고 성취감이 안 생겨요. 나 운동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재미없으실 겁니다. 뼈를 늘리는 속도보다 근육을 늘리는 속도가 더 늦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이만큼 유연하게 했던 동작이 오늘은 요만큼밖에 유연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보상은 없고 오히려 처벌만 강화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정말 싫어지는데요. 이거를 버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재활운동 시 통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육을 늘릴 때 느껴지는 찢어지는 통증, 두 번째는 근육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뻐근한 통증. 찢어지는 통증은 다리 찢기를 할 때 느껴지는 통증이나 두 손으로 바닥 짚기를 할 때 느껴지는 통증과 같습니다. 뻐근한 통증은 조금 설명이 힘든데요. 수술 때문에 아픈 부위를 움직여서 느껴지는 통증이에요. 멍든 부위를 누르는 느낌? 그냥 많이 아픕니다. 제 경험상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위는 세 군데예요. 뒷무릎 근육, 아킬레스건, 발가락, 발등, 발목으로 이어지는 근육. 나머지 근육들은 다른 부위 운동을 하면 저절로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키수술 개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부작용, 까치발은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저 역시 이 부작용을 제일 많이 걱정했고 아킬레스건 위주로 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 근육 운동은 소홀히 했었는데요. 발가락, 발등, 발목으로 이어지는 근육 역시 엄청 중요해요. 저는 이 부위 근육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채로 연장을 하다가 5cm쯤 연장이 됐을 때쯤 너무너무 아파서 새벽에 깬 적이 있어요. 정말 수술 직후 통증처럼 엄청 아팠어요. 이 부위 근육 운동을 안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발가락이 뜹니다. 있는 힘껏 발을 웅크려도 잘 웅크려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부작용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재활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각 병원 재활팀에 물어보시거나 각 병원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병원 재활팀의 노하우잖아요. 의료법상 해당 영상의 링크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키수술 재활운동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나마 공개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재활운동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엉덩이가 빠진다거나 허리가 굽혀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재활운동 효과가 없어요. 또 오랫동안 발을 안 쓰다가 서게 됐을 때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는 등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재활운동할 때 원하는 부위가 자극되는 걸 느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헬스랑 약간 비슷하네요. 재활운동 하다가 이 자세가 조금 더 편한데? 하고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원래 아픈 걸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해야 돼요. 키 수술을 받았고 키가 커지고 싶으시면 어쨌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팁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깨어있을 때는 항상 다리에 힘을 주고 계세요. 당연히 무턱대고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필요한 근육이 자극이 되도록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건 자극을 위해서 앉아있을 때는 발목에 각도를 주고 다리를 눌러서 힘을 주고 있는다든지 침대에 있을 때는 발가락, 발등, 발목으로 이어지는 근육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발가락을 힘껏 웅크리고 있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해당 부위가 당겨지는 게 느껴져야 해요.
또 좋은 운동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짝다리를 좀 많이 애용했어요. 이렇게 짝다리를 잡아주시면 힘을 주는 다리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져요. 굽힌 다리에 힘을 주면은 아킬레스건이 자극이 되고요. 핀 다리에 힘을 주면은 뒷무릎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써도 문제가 없는지 재활팀에 꼭 물어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키수술 병원에서 목발 사용을 권장하는 측과 휠체어 사용을 권장하는 측이 있는데요. 일단 목발 사용을 권장하는 측은 뼈진 생성에 도움이 된다 이고요. 휠체어 사용을 권장하는 측 의견은 뼈진 생성은 재활 운동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목발을 사용하면 발목 근육이 잘못 굳어질 수 있다입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이 목발을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그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둘 다 일리가 있죠? 사실 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병원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목발 사용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목발을 이용해서 팔로 체중을 버텨주시고요. 걷는 데 필요한 다리 근육을 자극시켜줬어요. 집에서는 대부분 이동을 이 목발을 사용해서 했고요. 저는 이 방법이 근육 연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진짜 제 말 듣지 마세요. 저는 총 7.4cm를 연장을 했고요. 현재까지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많이 유연한 편이었고요. 재활 운동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한 케이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제가 뼈진이 다 차지 않아서 걸을 수는 없어요. 걸을 수 있게 되면 운동 능력에 관한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